먼저 저도 사실 리모트 워커였어요. 저도 리모트 워크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뭐 대부분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로 이제 한국 지사 담당으로 일을 하는 적이 많았는데 그럴 때는 거의 혼자 있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럴 때는 사무실이 있어도 사실 리모트 워크에 더 가까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회사랑만 계약을 해서 한국에 법인이 없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세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미리 원루피 대표님을 알고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굉장히 유용한,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때 한참 리모트 워크 할 때 이렇게 인스타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나 이렇게 일한다, 막 이렇게 수영장 앞에서 일한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그 인스타 계정도 팠습니다. 데이브라고 리모트 데이브라는 계정도 파가지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하지 않는데 아시죠? 이렇게 또 인스타로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이제 막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리모트 잘하는 방법을 그 한참 코로나가 한창일 때 소개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좀 놀랬던 건 이 그 발표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또 깜짝 놀라긴 했지만, 네, 리모트 워크를 잘하는 법.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왜 리모트 워크를 바꿨는데도 뭐 페이스북, 구글 이상 없이 잘하는데 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때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리모트로 바꾸고 나서 이슈가 있었을까? 그런 거를 이제 비교체험 극과 극 같은 느낌으로 하기도 했었고요. 리모트 워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면서 느꼈던 건 당연히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누구도 이제 저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딱 목표만 잘 달성하면 되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또 어디서든 일할 수 있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약간 인스타도 하면서 나 오늘 여기서 일한다. 여기는 카페에 그 와이파이가 빵빵하다. 이런 것도 항상 써놨거든요. 대신에 뭐 코드가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이 인터넷 올리면서 그 자유로운 공간에서 쓸 수 있고 또 업무도 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내가 오늘은 이 업무를 이때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굉장히 자율성이 많이 부여됩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첫 번째는 뭘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슬랙이나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이게 바로 옆에서 갑자기 이제 붙잡아 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좀 답답한 게 있고요. 또 나도 모르게 나태해집니다. 네. 특히나 리모트 워크를 처음엔 전 집에서 했는데 집 앞에 저희 침대가 계속 잠깐만 쉬라고 꼬시는 거예요. 계속. 네, 침대도 꼬시고 소파도 꼬시고 계속 이제 안 되겠다. 스타벅스라도 가서 일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 이렇게 원루프 같이 그 리모트 하는 장소를 일부러 찾아가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여기 보면 주변 상사나 동료가 없어서 게으름 피우는 경우가 발생하고 DD가 필요합니다라고 돼 있죠. DD. 이 DD가 뭐냐면 데드라인 드리블이라는 뜻입니다. 네, 데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네, 데이터 드리븐 이런 거 아니고요. 데드라인 드리븐. 네, 그 다음에 집에서 노는 줄 알아요. 이상하게 제가 열심히 리모트 워크를 집에서 하고 있다가 일 열심히 했으니까 잠깐 다음 뉴스나 볼까? 그래서 뉴스 보면 꼭 와이프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렇게 놀 거면 설거지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닌데 지금 잠깐 쉬는 건데 차라리 회사에서는 좀 쉬어도 다 일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꼭 그럴 때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노는 줄 안다.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 외로워요. 네,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하고 미팅을 많이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또 교류적으로 되게 제한적이니까 뭔가 이렇게 더 인스타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리튼 AI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리모트 워크가 좀 쉬워질 거냐.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리모트 워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진작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챗 GPT가 이제 올해부터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러분들은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첫 번째, AI에 그럼 뭘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딱 앞에다 놓으면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냥 뭔가 일이 바로 진행이 안 되고 가만히 이제 멍 때릴 때가 있거든요. 멍 때릴 때는 이 AI가 내 옆에 있는 비서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리모트 워커들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리튼 활용 방법으로 발표 준비를 하는 게 제 태스크에 있었는데 보기만 해도 되게 안 움직여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새로 다 차트 바꿔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고민할 땐 리튼한테 던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던졌냐면 25분 단위로 쪼개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25분 하고 5분 쉬고 25분 하고 5분 쉬려고요. 그랬더니 첫 번째 25분 동안은 리모트 워커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래요. 근데 제가 리모트 워커잖아요. 그래서 25분은 쉬었습니다. 저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리튼 사용 방법 조사. 리튼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25분 쉬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과 리모트 워커의 연계성 파악, 그리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좀 내려볼게요. 그리고 발표 주제 선정 및 구성, 그리고 발표 스크립트 및 슬라이드 초안 작성, 발표 자료 검토 및 수정,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내용이 나와서 그냥 얘가 시키는 대로 쭉 따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분 단위로 작업을 잘게 쪼개서 일하면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마지막에 친절한 설명까지 달아줬죠. 여러분들 일할 때 막막하다. 그럼 바로 야, 이 일 좀 잘게 좀 쪼개줄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일하는 쉬운 단위로 쪼개주고요. 그 다음에 일의 개요를 좀 인공지능으로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물어봤어요. 리모트 워커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뭔지 좀 정리 좀 해줘라. 그랬더니 리모트 워커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은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자기관리, 환경조절, 사회적 고립감, 기술적 문제, 업무 및 미팅 참여, 뭐 성과평가, 경력 발전 및 승진 등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너무 쫙쫙 뽑아주길래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내가 약간 좀 빼먹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다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일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PT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오늘 30분짜리인데 도저히 슬라이드가 5장 이상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5장을 억지로 늘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좀 풍부한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 이런 거죠. 아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자기관리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앞에서 보시면 자기관리는 집에서 일하는 경우 시간이 모호해지고 이런 게 나왔어요. 자기관리에 대한 책임이 커집니다.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야, 요 내용 좀 예시 좀 들어줄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시 좀 들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됐냐면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방 옆에서 일하다가 간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이어지는 불필요한 쉬는 시간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저하된다. 이런 얘기들을 쫙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쉬는 공간과 일하는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또 명확하게 시간을 표시하고 스케줄을 관리하고 뭐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환경에 구축해라. 그래서 제가 이걸 더 풍부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대화 예시를 좀 만들어줘라. 가족 대 구성 대화 예시. 그랬더니 갑자기 리모트 워커인 아들 A가 아버지 그저 그래요. 요즘 일이 많아서 늦게 자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가 네가 요즘 리모트 워크 하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가끔 부엌에서 일해달라고 부탁하자마자 일정이 늦춰지거나 간식 먹으러 와서 또 일에 손이 안 닿더라.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가 좀 어색한 대화가 나오죠. 근데 이 대화는 제가 원하는 대화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리모트 워크 때문에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는 게 제가 원하는 대화였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서로 이해하고 돕는 모습이 나와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갈등이 일어나는 대화 예시로 바꿔달라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제 막 서로 이제 엄마 미안해요 막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실제 리모트 워크 때문에 방해되는 얘기 태블릿 먹다가 놀아가지고 일 제대로 못하고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 만드는 거 좀 힘들잖아요. 그죠? 대화 예시를 만든다거나.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뭔가 PT를 얘기하거나 발표를 할 때 좋은 예시들을 들면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힘든 게 적절한 상황이나 예시나 어떤 비유를 사용하기가 힘든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리튼 AI가 훨씬 더 풍부하게 결과들을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일을 했는데 결국엔 누군가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가 과연 효과적일까 아닐까라는 이제 리뷰를 한번 받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역시나 인공지능한테 리뷰를 받으면 됩니다.
리모트 워커를 위한 리튼 활용법 주제로 발표를 할 건데 아래 개요를 보고 잘 구성됐는지 리뷰 좀 해줘라 라고 해서 제가 쫙 리뷰를 이렇게 쓴 다음에 요 밑에 보니까 리모트 워커를 위한 방법은 전반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주제에서 서론과 본문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발표의 흐름상 친구이자 비서 AI 섹션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섹션을 분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보다 직관적이다. 이렇게 쭉 리뷰도 해줍니다. 제 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내 목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고쳐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씩 제 내용들을 수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코딩, 엑셀 함수 이런 것들도 좀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개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개발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엑셀 함수들 많이 까먹잖아요. 뭐 요즘에 솔직히 유튜브 같은 것들이 다 있긴 한데 유튜브에서 보려 그래도 또 그걸 다 봐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원하는 함수는 그 하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찾고 싶은 거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궁금한데 이거 쓰기가 너무 힘들 때 예를 들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셀을 카운트해주는 함수가 알고 싶다라고 했더니 바로 카운트 if 함수를 쓰고 카운트 if 함수와 같이 요 밑에다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 요거를 뭐라고 하죠? 요거 이제 요 와일드 카드 문자를 사용해서 요게 애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만 제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와일드 카드와 카운트 if 함수를 같이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막상 알라 그러면 한 30분 걸립니다. 요 인터넷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찾으려면 30분 걸리는데 그냥 물어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원하는 함수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이제 평소에 내가 개발을 잘 못해도 특정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크롤링해서 내 홈페이지에 5분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싶은데 이거 파이썬으로 어떻게 코드 짜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필요한 라이브러리 설치 방법부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코딩해야 되는지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내용을 저희 회사의 개발자분에게 물어봤어요. 시니어 개발자분한테 이 코드 맞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냥 잘 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example.com/ 특정 페이지라고 돼 있죠. 이렇게까지 어느 부분을 변경해야 되는지 뒤에 보면 샵 해가지고 여기를 특정 페이지로 변경하세요 써놨잖아요. 이렇게까지 주석도 기가 막히게 달아줬다.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다라고 얘기하길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더이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신입 개발자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신입 개발자가 리모트 워크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수도 없는데 이걸 만들어야 돼. 너무 힘들잖아요.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우리 리튼이 잘 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튼 AI랑 할 수 있는 일들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냥 개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지만 큰 덩어리의 일을 쪼개거나 뭐 일의 개요를 잡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이용해서 풍성하게 채워가거나 일에 대한 리뷰를 받거나 뭐 코딩이나 엑셀 함수를 활용하거나 제가 최근에는 이 파이널 컷을 오랜만에 열었어요. 뭔가 에디팅 할 게 있어요. 영상 에디팅 할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맨날 뭐 에디팅을 하는 그런 비디오 크리에이터가 아니니까 그 기능들을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부분을 모자이크를 하고 싶은데 이 모자이크 하는 기능을 모르겠는 거예요.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영상에 있는 특정한 부분을 모자이크 하고 싶은데 이 메뉴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역시나 챗 GPT 그리고 또 챗 GPT가 잘 들어가 있는 리튼이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찝어서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틀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런 펑션에 대한 위치들을 알려주니까 개념이 잡히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요걸 모자이크 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들도 좀 리마인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인공지능을 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 방법은 이 포맷을 만들면 되게 좋거든요. 이 포맷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래 미팅 회의록을 참고해서 미팅 회의록을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해놓고 여기 보시면 미팅 내용 한 줄 요약, 미팅 주제, 샵 주제, 뭐 주제별 내용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위에 쌍따옴표, 밑에 쌍따옴표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한 포맷이란 뜻이에요. 이런 포맷을 갖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미팅 회의록을 넣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원루프랑 같이 미팅을 했는데 미팅 내용 그냥 대충 썼어요. 그죠? 그때 내용을 쭉 썼는데 그 뒤에 이렇게 딱 미팅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주고 주제 내용 다음 예상 할 일까지 이렇게 뽑아줍니다. 근데 이제 회사마다 자기 회사에 원하는 포맷이나 아니면 내가 얻길 원하는 포맷이 있거든요.
그런 포맷이 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쌍따옴표 3개, 밑에 쌍따옴표 3개 하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포맷을 넣어놓으면 이렇게 포맷으로 나오고요. 그 포맷 형태가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테이블로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포맷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쌍따옴표, 밑에 쌍따옴표, 그 다음 회의 내용.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제가 회의록을 정리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매번 이 내용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야 돼요. 너무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이제 그 리튼에는 자주 쓰는 문구를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튼에다가 회의 내용 정리라는 자주 쓰는 문구를 집어넣어 놓으면 요 위에 있는 내용을 자동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회의 내용만 적어주면은 그때부터는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상단에 리튼 스튜디오라는 리튼 스토어라는 곳이 있거든요. 리튼 스토어에 가면 미팅 회의록 작성 도움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가 만든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툴을 그냥 활용해서 여기다가 회의록만 작성하고 자동 생성이라고 누르면 여러분들이 회의 때 적었던 모든 내용들을 자동으로 아까 그 포맷에 맞게 정리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제가 스튜디오를 설명드리진 않을 거지만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여러분들만의 툴을 만들어서 자주 쓰는 프롬프트를 저장을 해놓고 반복해서 쓸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리모트 워크로 일할 때 이미 내 옆에 굉장히 많은 저희 부사수들이 있는 거예요. 얘는 회의록 정리해주는 부사수, 얘는 슬랙에 있는 내용 다 읽기 귀찮았는데 그 내용 요약해주는 부사수, 얘는 이제 부장님한테 보고하기 전에 리뷰해주는 부사수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부사수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툴들을 가져다가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미 올라가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뭐 행동 발달, 뭐 누가 기록. 요즘에 그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 평가 기간인가 봐요. 갑자기 이거 사용량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만 넣어주면 아이들이 어떻다고 이렇게 자동으로 말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음식 리뷰 답변 작성하기도 이제 이게 누가 쓰는 거냐면 배달의 민족 사장님이 쓰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제 리뷰 달아주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좋게 달아주고 싶잖아요. 근데 내 성격상 좋게 못 달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태생이 친절하지 못한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런 거 쓰려고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놓으면 이제 원하는 이제 아주 친절하면서도 좋은 댓글이 나오게 됩니다. 요 맨 끝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직방이랑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 직방에는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그 원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상세 정보 페이지에 넣는 문구가 있는데 그걸 되게 잘 넣으시는 분이 있고 못 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잘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내시는 예제들을 제가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이제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만 넣으면 굉장히 좋은 상세 페이지가 나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모트 워커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외로움. 이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외로움은 이 세상의 모든 상담소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거의 리튼 안에 그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심리 상담 챗봇, 뭐 진로 상담 챗봇, 학교 폭력 상담 챗봇, 법률 상담, 회계 상담 하나 만들어 주실 거죠, 원루프에서? 네, 홈플러스 고객 상담, 고양이 상담소 정말 많은 상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챗봇을 내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뭐 BTS의 지민이 나에게 항상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니까 이런 걸 만들면 제가 한번 상담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사수도 없고 너무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외로움을 느낄 때 참 힘들죠. 혹시 동료들과 소통하거나 가까워지는 방법을 시도해 보셨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쫙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답변으로 근데 일할 동료가 없는데 어떻게 만나냐. 리모트 워커다. 그랬더니 그런 리모트 워커로 일할 때 외로움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한 감정인데 솔루션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료들과 비대면 소통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거나 취미 활동들을 하면서 조금 버텨봐라. 이런 상담들을 해줬습니다. 또 다른 이제 상담소도 있었는데요. 스타트업 고민 상담소였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스타트업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오픈 AI의 위스퍼 API를 이용해서
그 목소리를 기록하고 다시 GPT로 정리해주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겠니? 라고 했더니 흥미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제대로 안 써 있는데 흥미롭지만 흥분하지 말고 경쟁사부터 찾아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경쟁사가 있는지부터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고민하는 것들을 사실 이제 동료들하고 잘 말 못할 고민들을 여기서 챗봇을 사용해 보실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챗봇을 사용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챗봇을 스튜디오를 통해서 직접 만들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나는 어쩔 땐 잘 나오고 누구는 되게 잘 안 나온다 그러는데 좀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잘 알면 리튼 AI를 잘 쓸 수 있어요예요. 아까 앞에서 제가 프롬프트를 작성한 거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꽤 썩 괜찮게 답변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쉽게 그냥 막 던지고 답을 받았어요. 왜 막 던지고 막 답을 받았냐? 왜냐면 작성하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빨리 발표 준비를 했어야 돼가지고 얼른 발표를 질문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은 방식으로 제가 질문하는 방식을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리튼을 사용할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으로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잘 사용하려면 요 4가지만 알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일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명확하게 시켜야 돼요. 저는 마치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짜 내 사람 부사수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켜야 된다. 두 번째, 컨텍스트를 잘 줘야 돼요. 컨텍스트를 잘 주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서로 아는 사람끼리 서로 일을 시킬 때는 많은 컨텍스트를 사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합니다. 근데 사실 인공지능은 저랑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컨텍스트도 정말 잘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포맷도 주면 굉장히 원하는 포맷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예제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요.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일을 한번 제대로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래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줄래? 안녕하세요. 저는 리튼 테크놀로지스의 진대현입니다. 현재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제휴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사 서비스는 현재 저희가 제공하는 생성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어떨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파트너 이메일을 영어로 보내고 싶어서 영어로 번역해 달라 그랬어요. 영어로 번역해 달라 그러면 우리 챗 GPT는 챗 GPT-4로 제가 돌렸고요. 그러면 우리 리튼 AI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 번역을 해줍니다. 보시면 Hello, my name is 진대현 and I'm from Written Technologies 이렇게 하면서 쭉 써줘요. 나쁘지 않죠? 네, 영어 번역해주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비즈니스 이메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번역해달라고 안 하고요. 나는 인공지능 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해외 영업 잠재 고객한테 콜드메일을 보낼 거니 아래의 내용을 보고 영어 이메일 형태로 번역해줘.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메일 번역해줘 이게 아니고 내가 이런 이메일을 쓸 거니까 번역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내용부터 달라졌습니다. 보시면 서브젝트 제목도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Greetings, my name is 진대현 and I'm with Written Technologies 하면서 조금 뭐랄까 살짝 흥분된 어조로 시작해서 제가 내용을 쓴 거를 완전히 의역해서 보내줬어요. 아까 앞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지만 훨씬 더 이메일스럽게 바뀌었죠. 그죠? 자, 여기다가 제가 조금 더 추가해 볼게요. 나는 인공지능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미국의 잠재 고객한테 콜드메일을 보낼 거야. 이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미국 내 새로운 영업 채널을 만들고 싶어. 여기 쌍따옴표 들어갔죠. 정확하게 내가 이 이메일을 쓰는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 이메일을 왜 쓰냐? 미국 내 새로운 영업 채널을 만들고 싶어서 이메일을 쓴다. 너무 무겁지도 않으면서 미국식으로 예의 있는 비즈니스 메일을 작성해주고 메일을 보고 상대방이 꼭 회신할 수 있도록 작성해줘. 그리고 내용은 영어로 해줘. 그리고 밑에 내용을 저는 리튼 테크놀로지스의 진대현입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랬더니
unlock이라는 이제 예. unlock이라는 이제 그 주제로 unlock new business opportunity with written technologies라 하면서 쫙 쓰기 시작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앞에보다 뭐 써있죠. AI solution could be a game changer 말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더 얘기하고 싶고 더 클릭하고 싶은 문장으로 다 바꿔서 아까 앞에 있던 내용을 훨씬 더 신나고 흥분되게 바꿔준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내가 이 이메일을 왜 쓰는지 그냥 번역해줘 이게 아니라 번역을 하는 목적과 이유와 그 다음에 그런 나의 페르소나까지 잘 넣었더니 더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문보다 단문. 아까 요 앞에 거 보여드릴게요. 요 앞에 것도 나쁘진 않은데 나는 인공지능 회사에 영업하는데 해외 영업 잠재공약 근데 컴퓨터에 보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줄줄이 쓰잖아요. 이런 장문으로 쓰면 인공지능이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좀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사람하고 똑같죠. 그래서 가능하면 한 문장이 짧고 그 한 문장 안에는 동사 하나, 한 문장 안에는 하나의 포인트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동사, 이 정확한 동사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실은 내가 쓴 문장에 다음 문장을 예측해 주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쓴 문장의 동사가 일종의 이 문장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은 언어학자가 많거든요. 저희 회사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분도 언어학자인데 이분은 항상 저한테 대현님은 이런 언어를 쓰니 이런 경향이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쓰는 언어 어휘를 통해서 제가 어떤 경향성을 있는지를 판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인공지능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모든 언어를 그냥 벡터 값, 숫자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똑같고 비슷해 보이는 단어와 문장도 인공지능한테는 아주 작은 숫자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동사를 써야 되고 문장 기호를 명확하게 넣어서 여기가 쉬는 거고 여기가 끝나는 거구나. 그리고 맞춤법도 가능하면 자소서 써줘 이러면 자소서 써주긴 하는데 이왕이면 자소서보다 자기소개서 써달라고 해야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이제 일은 다를 되게 잘하고 똑똑한 애인데 좀 약간 초등학생한테 말해주듯이 따박따박 얘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텍스트를 잘 줘야 됩니다. 리모트 워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써줄래? 라고 물어봤더니 써줍니다. 네, 써줘요. 이렇게 뭐 서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좋겠다. 사실 좀 더 긴데 이 정도 써줬습니다. 이렇게 뭐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써라. 쭉 보잖아요. 많이 아쉬워요. 많이 아쉽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리모트 워크를 5년 이상 해온 회사원이고 리모트 워크를 잘하는 방법 따옴표 했죠. 주제로 보고서를 쓸 거야. 주제는 이런 거고 주제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던 리모트 워크와 엔잡러, 세금 폭탄, 그 다음에 올인원 AI 플랫폼 리턴 활용법으로 쓸 거고 리모트 워커들이 공감되게 관련 예시도 사용해줘. 주제별로 분류해줘. 블랙 포인트로 정리해줘. 이렇게 썼잖아요. 컨텍스트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고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사실 일상적으로 말할 때는 컨텍스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셨을 때 이미 리모트 워커를 위한 어떤 그 팁을 말해주는 행사라는 걸 알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그 얘기를 매번 안 해도 돼요. 근데 인공지능한테는 말할 때마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난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를 충분히 넣었더니 주제 1 하고 리모트 워커와 엔잡러를 위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법, 뭐 자영업자 등록, 사업소에 신고, 뭐 오늘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좋은 내용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 정리를 쭉 해줬습니다. 예시까지 적어줬죠. 자, 그리고 이제 포맷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포맷은 뭐냐면 예를 들면 상품명, 개수, 사과 하나, 배 하나, 키 3개를 정리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정리해줘요. 얘가 이제 친절하게 블랙까지 써가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음에는 이번에는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테이블로 정리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빈도수가 많은 거 3, 2, 1 이런 식으로 하고 테이블까지 만들어서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포맷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예제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예제 보시면 이거 이제 퀴즈입니다. 여러분, 다음 중 어떤 것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일까요? 요 세 개가 있죠.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두 개는 예제를 줬고요. 그 예제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비슷한 걸 만들어 달라고 한 거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원룸 그 상세 페이지, 어떤 게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 같아요? 1, 2, 3 중에 뭐라고요? 넘어가서 답이 살짝 보였는데. 네, 몇 번 같으세요? 2번이요? 지금 보면 이모티콘 다 다른 거 썼죠. 그죠? 내용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 사실은 정답은 이렇게 써줬는데, 네, 2번입니다. 2번이 1번, 2번, 예제 1하고 예제 2를 예제로 넣어주고, 내가 요런 느낌으로 다음 결과물을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그 안에 내용은 달랐어요. 여기는 이제 봉천역이고 여기는 이제 차로식길인데 여기는 이제 강남역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내용을 했더니 막 엄청나게 막 화려하게 써줬어요. 주상복합의 오피스텔이고 즉시 입주 가능하고, 이런 거 제가 사실 그 툴에서 선택한 거거든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예제를 잘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외주 디자이너분하고 일을 하거나 외주분하고 얘기할 때 외주분이 항상 찾는 게 뭐예요? 레퍼런스 찾자. 레퍼런스. 그죠? 레퍼런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레퍼런스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그 레퍼런스를 주면 딱 이해하고 그렇게 만들어줘요. 단점은 그 레퍼런스 안에 갇혀요. 그죠?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예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예제의 방향성대로 나오되, 혹은 예제 때문에 너무 그 안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포맷 형태로 나오기를 원한다, 우리 회사에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예제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좋고, 아니면 예제 자체를 다양하게 집어넣어서 조금 약간 베리에이션을 준 예제를 들어가서 창의성을 주되, 그 창의성과 적절한 포맷의 중간을 맞춰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느낌을 만들 수가 있지만 예제에 따라 결과물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엄청 길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처럼 길지는 않았네요. 딱 3분, 5분 정도 더 걸렸는데, 그래서 결론은 이 일 어떻게 하지? 외로워. 이럴 때 망설이지 말고 리튼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